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여러 사건을 엮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대학을 졸업해 스펙을 쌓고 중견기업을 지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30살에 꿈에 그리던 일자리를 찾게 됐죠. 그런데 대기업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거리가 왜 이리 많은지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자기 전까지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바쁜 30대를 보내고 과장 자리에 올라가자 치열하긴 하지만 전처럼 밤새 많은 날은 많지 않았어요. 부하 직원도 여럿 있고 다니 나사가 좀 풀려서 여유롭게 보냈답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작은 회사에 다녀서 저보다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은 동갑내기이고 40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로 해서 슬슬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5년의 연애 중 남자친구가 취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친구들과 술을 엄청 마시고 찾아왔답니다. 혜빈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우리 결혼하면 잘 살자. 왜 이렇게 취한 거야? 자기 얼마나 마셨어? 그게 중요하냐? 이 서방님이 기분 좋아서 한잔했는데 그냥 이해 좀 해주면 덧나냐? 결혼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실망할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누잖아. 정신 좀 차리지? 그래, 정신 차리도록 옷을 벗어버리지! 저희 부모님 아파트 앞 화단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더군요. 급히 말리고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했는데 제 손을 부리치더니 티셔츠와 바지를 벗었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장 옷 입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만취한 남자친구는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시원하다. 이 도라이야, 화단에 오줌을 싸는 거야?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한번 나오기 시작한 거 어떻게 끊냐? 시원하다. 혜빈아, 너 대기업 다닌다고 나 무시하면 안 된다. 만약 무시하면 확 너한테 오줌 싸버릴 거야. 화단에 소변을 보다가 몸을 틀어서 제 방향으로 소변을 싸더군요. 이 도라이야, 진짜 미쳤어? 이런 주정뱅이랑은 결혼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안 해. 꺼져! 남자친구는 속옷바람으로 화단 옆에 누워버리더군요. 혼자 어떻게 치워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옷을 대충 입히고 돌려보냈답니다. 다음날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혜빈아,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제 여기서 옷을 벗고 오줌을 쌌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야? 난 술 처먹고 기억 안 난다는 인간이 제일 싫거든?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까 그만 꺼지시지? 나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지난 5년 동안 술 거의 안 마시고 널 만난 거 알잖아. 아예 입에 술도 대지 않고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빌게. 저는 화가 풀리지 않고 또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돌려보냈어요. 보름 동안 남자친구는 매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지인들은 제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술버릇은 절대 못 고치는 것이니 파혼하는 게 100번 낫다고 하는 사람들로 갈렸어요. 오랜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술주정을 딱 한 번 한 것이고 약속까지 했으니 믿어보기로 하고 용서해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제 말에 순종하고 잘했으니 그 못 봐줄 술주정 눈 감아주기로 했죠. 결혼 뒤 남편은 술을 진짜 입에 대지 않았어요.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고 모임 같은 것도 전혀 나가지 않아서 옷을 벗고 노상방뇨하는 술주정은 다시는 안 봐도 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왜 잘려? 요즘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뭘 잘못한 거야? 그게 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를 내가 실수로 망가뜨렸어.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기계가 산산이 조각났어.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을 잘라? 그리고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닌가? 실은 이 실수를 몇 번이나 했어. 기계 한 대가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든. 억소리 나는 기계를 몇 대 해먹었어. 들어보니 기계는 엄청 시간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고 사장이 남편에게 기계 옮기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나대는 바람에 사고를 여러 번 쳤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욕을 먹었다네요. 회사에서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고 뭉치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답니다. 신혼 초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보다 들어가기 쉬운 곳을 택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택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지인 영업을 해서 실적을 몇 개 올리더니 그 이상으로 가입시키지 못했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한 건도 올리지 못해서 기본급도 한 푼 받지 못했네요. 당신,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빨리 관두고 다른 일 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받아주는 곳이 없네. 요즘 중소기업도 지원자들이 많아서 난 그냥 서류 탈락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돈 한 푼 못 벌면서 살려고? 보험한다고 일한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실적이 없는 게 말이 돼? 미안.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알았어. 일 관두고 알바라도 하면서 다른 직장 알아볼게. 그렇게 남편은 두 번째 직장에서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2달 동안 알바만 하고 직장은 구하지 못했답니다. 그이가 스트레스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알바하는 동안은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기술 배워서 먹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나 용접 배워볼까 봐. 용접? 그거 위험하잖아. 기술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데 할 수 있겠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겠어. 다 배우면서 실력 키우는 거지. 알바에서 번 돈으로 학원비로 충당하려고. 국비로 알아보니까 저렴하게 학원 다닐 수 있더라고. 남편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니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해봐. 아직 40 전이고 젊으니까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여보. 이번엔 진짜로 잘해서 당신한테 실망시키지 않을게. 용접 기술을 배우러 학원을 몇 달 다니고 학원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또 잘렸다고? 왜? 사고를 여러 번 쳤거든.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은데 모두 다 엉터리로 작업을 해서 엄청 혼났어. 나 때문에 손해만 본다고 일을 아예 안 시키더라. 오늘은 조용히 불러서 다른 일 해보라고 조언까지 했어. 다른 데 들어가서 용접공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난 이 일에 소질이 없나 봐. 아니, 일주일 동안 초보가 얼마나 실수를 했다고 사람을 잘라. 거기 이해가 안 되는 회사네? 여러 사고를 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잘못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어. 남편의 실수로 다른 직원이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사장이라도 잘라낼 것 같더라고요. 당장 다친 사람한테 찾아가자고 해서 문병을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돌아왔답니다. 결혼 전 술주정이 유일한 문제인 줄 알고 술을 안 마셔서 걱정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많았답니다. 다시 용접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못하겠다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아들과 사는 기분이었답니다. 여보, 난 기술자가 될 팔자가 아닌가 봐. 나 사업해볼까 하는데 어때? 사업 같은 소리 하네. 직원으로 일 못해서 잘린 사람이 오너가 되겠다고? 여보, 그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 찾아봐. 천천히 찾아보자고. 내가 사업하면 못할 것 같아?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요즘 보여준 게 모두 실망스러운 것 뿐이잖아. 사업 말고 알바하면서 안정적인 직장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
당신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응원은 못해줄 망정 말을 꺼내자마자 초치는 소리를 하네. 그래, 알았어. 주제 파악하고 송충이처럼 솔잎이나 처먹는 일 구해볼게. 남편은 성질을 버럭 냈지만 그이가 사업하기에서 더 심한 실패를 겪게 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저 몰래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광고 회사를 차렸어요.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늘어나니 광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마련해서 돈을 벌겠답니다.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러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대출 받아서 사무실 차렸다고?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화부터 낼 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의논을 하냐? 그냥 날 믿고 기다려봐. 이미 시작했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돈방석에 앉을 준비나 해. 당신 대기업 다닌다고 그동안 나 많이 무시했지? 이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돈 벌게 될 테니까 각오해. 내가 언제 대기업 다닌다고 당신 무시했어? 당신이 사고치고 회사에서 잘리니까 몇 번 화를 낸 게 전부잖아.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생활비를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 지금 이 집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엄청 잘난 척하네. 그래, 당신한테 주지 못한 생활비 내가 한 방에 다 갚아줄게. 벌써부터 일거리가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 금세 갚아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애랑 결혼을 했나? 대체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거야? 싫은 소리를 해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화를 한두 번 내긴 했지만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되돌릴 수 없어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열렬한 응원을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잘해보라고 말해줬네요. 사무실에 가봤더니 직원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이제 갓 시작한 회사인데 직원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대비를 하고 있다네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 사무실은 매우 한가했어요. 열심히 발로 뛰어 일거리를 따려는 것 같은데 결과는 좋지 않았나 봅니다. 6개월을 버티던 남편은 결국 사무실을 정리하고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치고 잘해낼 수 있다더니 이게 뭐야? 나도 잘 될 줄 알았지.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미안해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집 대출금 어떻게 갚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말로만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하나도 일하는 게 없잖아. 내가 당신을 믿고 평생 살 수 있겠어? 글쎄 내가 책임진다고. 그이는 뭐가 그리 자신 있는지 도리어 큰 소리로 짜증만 냈습니다. 집에서 콕 박혀 백수 생활을 하던 남편은 집안일은 알아서 잘 해놨어요. 눈치는 있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여보, 밥도 해놨고 청소 빨래 다 했어. 그리고 당신 옷도 다 다려놨어.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이 노력하려는 건 보였지만 평생 이러고 살까봐 걱정돼서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또 잔소리하려고? 그래, 나 잘하는 거 하나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도 좀 조용히 기다려주면 안 돼? 조용히 기다려? 당신이 사업한다고 대출 받은 거 그거 내가 갚고 있어. 생활비는 물론이고 당신이 쓰는 카드값도 내가 내. 그래, 나도 알아. 고맙고 미안하다고. 근데 꼭 그렇게 한숨 쉬어가면서 싫은 소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니? 나도 이러고 있고 싶지 않아.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고 싶다고. 그만하자. 내가 괜히 짜증냈네. 당신 취직할 때까지 집안일이나 해. 다른 사고만 치지 말고.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래. 또 나 몰래 어디서 대출 받아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란 소리야.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최소한 돈 까먹는 짓은 하지 말란 소리야. 알아들었니? 제가 한 말이 상처가 됐는지 그이는 제 눈을 피하며 삐죽거리더군요.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고 일자리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몇 달째 집안일만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아침에 남편더러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용직을 하든 알바를 하든 움직이라고 했죠. 집안 살림하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몇 달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냥 나가라고? 일자리가 있어야 나가지. 막노동하려고 인력사무소 나가봤는데 체력이 약해 보인다고 안 써주는데 어떡하라고. 내일 모레 마흔이라 알바를 써주지 않는다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말하면 고분고분 들어주는 법이 없지. 그저 큰 소리 치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세상 탓만 하지. 찾아보면 할 일은 넘쳐나거든? 당장 나가서 일자리 구해. 알았어. 잘난 마누라랑 사는데 수준에 안 맞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가서 뭐라도 할 테니까 그만 좀 소리 질러라. 귀에서 피 나겠다. 그이는 버럭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저도 회사를 나갔어요. 저녁에 집에 왔더니 그이가 집에 없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고 삐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런데 밤 9시가 넘어 10시가 되어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질 않길래 가출을 한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아파트 입구로 나가서 그이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될 무렵에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와? 여보, 왜 나와 있어? 왜 나왔겠냐? 당신이 가출이라도 한 것 같아서 기다리다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가출은 무슨, 내가 어린애인가. 뭐 하다가 이제 와? 방황하면서 하루 종일 걸은 거야? 그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니, 나 알바 시작했어. 치킨집에서 닭 튀기다가 이제 오는 거야. 알바 구했어? 어쩐지 기름 냄새 나더라. 거봐, 맘먹고 움직이니까 일자리 구해지잖아. 당신 말이 맞아. 할 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더라. 여보, 내가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해. 그걸 안다고 하니 다행이네. 그래서 알바는 할만했어? 이번엔 사고 안 쳤어? 내가 매번 사고만 치는 줄 알아. 나 오늘 첫날인데 닭 잘 튀긴다고 사장님한테 칭찬까지 받았거든? 앞으로 매일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래? 아주 잘 됐네. 밥은 먹었어? 치킨 먹었어. 그리고 당신 주려고 반마리 튀겨왔어. 남편은 첫날 알바를 하고 칭찬도 받고 저를 줄 치킨까지 튀겨왔답니다.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얼른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차근차근 성장해서 일자리 찾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 내가 마누라한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꼭 잘난 회사에 취직하고 말겠어. 두고 봐. 남편은 사업 말아먹고 몇 달을 백수로 보낸 뒤 치킨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3개월 정도 치킨집에서 일한 그이는 살이 쏙 빠졌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니 안쓰러워서 제가 먼저 좀 쉬어가며 일하라고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몸이 점점 말라가. 홍삼 좀 샀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이 연중무휴로 일하는 사람이라 따로 쉬는 날은 없어.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도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당신은 직원이니까 쉰다고 말해. 아니, 나도 그동안 나태하게 살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전혀 쉬고 싶지 않아.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도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나중에 쓰러질 거라고. 남편은 치킨집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잘 맞았는지 출근하는 걸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한 번도 사고 안 치고 실수도 안 해서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아 보였답니다. 다만 쉬지 못하고 많이 움직여서 살이 쏙 빠진 게 안쓰러워 보였네요. 치킨집에서 6개월 동안 일한 남편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사업 말아먹고 당신이 대출금 갚고 있잖아. 얼마나 남았어? 참 빨리도 묻는다. 그거 다 갚았거든?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랑 내가 월급의 절반씩 원금 이자 갚아서 이번 달에 끝냈어.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네.
역시 대기업 과장님은 다르구나.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아유, 됐네요. 당신 빚 다 갚았으니까 당신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아, 이력서는 넣고 있는 거지? 아니, 그게 말이야.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치킨집이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그러는데 치킨집을 차려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치킨집을 차린다는 말에 또다시 대출받을 걸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킨집? 또 대출받아서 사업하겠다는 거야? 여보, 직원으로 일하는 거랑 사장으로 일하는 건 천지 차이야. 당신 사업해봐서 느꼈을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치킨집은 달라. 내가 지금 사장님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고 닭도 훨씬 잘 튀겨. 소스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나 소질 있는 걸 이제야 찾았어. 여보, 나 정말 자신 있어. 한 번만 더 대출받아서 장사하면 안 될까? 전 바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업을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고 하라고 일러줬답니다. 당신 빚을 다 갚아줬더니 또 사업하겠다고? 그럼 이혼하고 해.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들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 뭐? 나 요즘 열심히 살았잖아. 생활비도 주고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아무튼 치킨집이 하고 싶으면 이혼해. 나 당신이 싼 똥 치우는 거 하기 싫어. 제가 막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또 사업하는 걸 허락해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기쁘게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냥 남 밑에서 일하며 월급쟁이로 사는 게 최고이니 이력서나 넣으면서 기회를 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삐져서 저와 대화를 단절하더라고요. 뭐 진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말을 걸면 무시하고 밥을 차려주면 고개를 쳐받고 먹으며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제대로 삐진 그이는 열흘 넘게 대화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놀러 오셨는데 남편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서방 요즘 치킨집에서 잘하고 다니냐? 적성에 잘 맞아서 맨날 쉬지도 않고 일해. 그래? 그럼 치킨집 차려주지 그러냐? 뭐라고? 엄마까지 왜 그래? 그이가 해달라고 하는 거 싫다고 거절해서 요즘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얘,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그랬겠냐.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줘. 내가 보기엔 잘할 것 같은데. 엄마, 남편이랑 살아본 사람은 나야. 괜한 말씀 마셔요. 돈이 없으면 엄마가 투자해 줄게. 그건 더더욱 싫지. 엄마 돈까지 까먹으면 나 진짜로 남편 용서 못해. 그 말씀 못 들은 걸로 할게. 엄마는 남편 편을 들면서 기회를 줘보라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들으니 저도 모르게 한번 차려줘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치킨 장사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남편은 무시하던 태도에서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답니다. 자, 치킨. 당신 주려고 튀겨왔어. 웬일이야? 이제 나랑 다시 말하면서 지내려고? 안 하면 어쩌겠어. 나랑 평생 살 반려자가 당신인데. 그래, 잘 먹을게. 당신 치킨집 꿈은 접은 거지? 응, 안 해.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잘 생각했어.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한 달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남편이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치킨집을 차렸더라고요. 자금은 저희 엄마한테서 빌렸다고 합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또 일을 저지른 그이가 너무 미워서 치킨집에 들어가자마자 화를 냈답니다. 진짜 너무하네. 간판 달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내고 영업 개시할 때 알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우리 엄마 노후자금 가져다 쓰니까 기분 좋냐? 화났구나. 미안해 여보. 근데 너무 하고 싶었고 장모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나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장모님께 빚을 갚을 거야. 실망하다 못해 절망이다.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볼게.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개발한 양념치킨 좀 먹어봐. 그이의 말을 무시하고 치킨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돈이 많이 들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치킨집을 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엄마한테 가서도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화가 나서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했어요. 여보, 치킨집 장사가 잘 돼. 홀 손님도 많고 배달도 많이 들어와. 당신 언제까지 말 안 할 거야? 그이의 말을 무시해버렸고 방도 각방을 썼답니다. 안방은 제가 차지했고 침대 없는 작은 방으로 남편을 보내버렸어요. 엄마는 이런 절 보며 그만 좀 하라고 하나 있는 서방한테 응원과 격려를 좀 해주라고 충고하셨답니다. 네 서방 하루도 안 쉬고 일하잖니. 매달 나한테 빌린 돈 갚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꽁하고 있고 마음 풀어라. 엄마 노후자금 아무렇지 않게 받아 챙긴 그이가 미워 죽겠어. 나 연금 나와. 집도 있고 살만해. 그 돈 사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해. 난 진짜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혜빈아, 네 서방 한 번만 더 믿어줘라. 한 번만 응원해줘. 엄마 부탁이다. 엄마는 충고를 하고 떠나셨고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밤에 남편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제 방문에 화들짝 놀라며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당신 왔어? 내가 닭 한 마리 튀겨줄까? 무슨 맛으로 줄까? 마늘맛? 매운맛?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말만 해. 됐어. 구경 좀 하고 도울 게 있나 하고 온 거야. 홀엔 손님이 하나도 없네? 방금 전까지 만석이었어. 지금부터는 배달이 엄청 들어올 거야. 그래? 그럼 당신 일하는 거나 구경해야겠다. 들어오는 주문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때를 잘못 맞춰와서 그런지 한가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닦아가면서 관리하는 걸 보니 진짜 이 일이 좋고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몇 마리의 닭을 더 팔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고 더는 각방을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치킨을 하루 종일 팔아서 꽤나 많은 매출을 올렸고 매달 엄마한테 빌린 돈을 잘 갚아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도 주고 선물까지 해주더군요. 여보, 당신 코트 하나 샀어. 비싼 건 아니고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걸로 골랐어. 당신 치킨집이 잘 되긴 하나 봐. 고마워. 마음에 들어? 잘 입을게. 요즘 엄마한테 매달 빚 잘 갚고 있다며? 되도록 빨리 갚아드릴 거야. 장사가 아주 잘 되거든. 그래, 열심히 해서 다 갚아드려. 그리고 나한테도 갚아야지. 당신이 전에 대출받아 사업한 거 내가 다 갚았잖아. 알지, 당연히 갚아야지. 당신한텐 2배로 갚을게. 남편이 드디어 잘 맞은 옷을 입고 일하는 걸 보게 되니 정말 좋더라고요. 괜히 치킨집 차리는 걸 반대한 게 후회들기도 했답니다. 저도 그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차키를 건네줬어요. 당신 새벽까지 일하고 집까지 걸어오는 거 힘들지? 2km를 매일 걸어오는 것도 일이다. 내 차 타고 다녀. 당신은 어쩌고? 나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 아침마다 도로 막혀서 차 끌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당신이 끌고 다녀. 고마워, 여보. 그이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아주 만족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그이가 달라진 게 눈에 표시가 났어요. 남편은 매일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는데 뽀송뽀송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침대로 들어왔답니다. 당신 이상하다? 어디서 씻고 온 거야? 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게 수상하다. 치킨집에서 대충 씻고 왔어. 집에 오면 바로 잠들려고. 아닌 것 같은데? 당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돈 좀 벌기 시작하더니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알면서 바람 피우냐는 말이 나와? 아닌가? 그래, 뭐 내가 착각했나 봐. 그래도 집에 왔으면 깨끗하게 목욕해야지. 어서 가서 제대로 씻고 와.
그이는 귀찮은 듯 억지로 움직여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깔끔하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의심이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치킨집에서 머리까지 감고 은은한 샴푸 향을 내면서 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요즘 나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까지 주는 거 바람 피우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원래 남자들은 바람나면 마누라한테 잘한다잖아. 뭐가 어째? 당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불쾌한 소리 하지 마. 왜 성질을 내? 이러는 거 보니까 더더욱 의심 가는데? 솔직히 말해봐. 당신 누구 만나는 거야? 됐어. 당신이 뭐라 해도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잘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싶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 남편의 말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서 새벽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에 16시간은 치킨집에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 혼자 늦은 저녁을 챙겨 먹고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더 일한다며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잠도 안 오고 해서 치킨집에 가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간판불도 실내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치킨집이라고 하더군요. 기가 차서 제가 치킨집 앞이라고 하니까 그이가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새벽 4시쯤에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졌어요.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건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경고했죠. 당신 어디서 뭐 하다 왔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거냐고? 또 깨끗하게 씻고 들어왔네? 이 인간아, 돈 좀 번다고 바로 바람이나 피우냐? 여보, 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닥쳐! 내가 바본 줄 알아? 언제부터야? 치킨집 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 피운 거지? 진짜 아니라고. 실은 말이야. 남편이 변명하기 전에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증거를 찾진 못했지만 그이가 바람난 건 거의 확실해서 분노를 마음껏 표출했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때린 거야? 그래, 이 걸뱅이 같은 놈아. 돈 한 푼 못 버는 놈을 뒷바라지해주고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바람난 여자 전화번호 대! 진짜 너무하네. 시끄럽고 당장 불러. 바람난 기집애 부르란 말이야! 남편은 제 눈을 잠시 째려보더니 등을 돌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실컷 화를 내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집을 나가버리네요. 이젠 치킨집도 잘 되고 있으니 기고만장해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다음날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그 인간이 들어오면 대판 싸우고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난데 부채질할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새벽 3시쯤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저기 소나타 차주 되시죠? 차 좀 빼주세요.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떡합니까? 골목에 다른 차들이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제 차를 남편이 출퇴근할 때 썼는데 그이가 끌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제 것으로 그냥 뒀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얼른 전화할게요.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차 빼달라는 전화가 또다시 걸려와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보조키를 가지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금 택시 타고 가서 얼른 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찍어줘서 택시를 타고 2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는 제 소나타 차량이 보였는데 그 골목은 모텔 골목이었습니다. 헉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라 모텔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골목에 차를 대놓고 바람을 피우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차를 빼달라는 트럭 기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차를 여기다 대놓으면 나 같은 큰 차 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죄송해요. 바로 빼드릴게요. 모텔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서 여기다 댄 거죠? 뭐하다 일이 늦게 온 건지.
아저씨, 저 집에 있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긴 한데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끌고 나갔다면서요? 그럼 남편이 모텔 방구석에서 뭘 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거 아니오? 아주 웃기는 일이구만. 저는 한기로 흘려버리고 얼른 차를 빼서 유료 주차장을 찾아서 차를 대고 모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니 기다리면 상간녀와 곧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응징해 줄지 생각하다가 모텔 앞 전봇대에 버려진 쓰레기 중 쇠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아주 유용하게 혼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했죠. 거기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텔에서 나오는 사람 중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제 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눌렀답니다. 돌아봤더니 남편이었어요. 저는 바로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때릴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인간아, 내 차 끌고 나가서 모텔 앞에다 주차했냐? 현장에서 딱 걸렸네. 이 머저리 같은 놈 오늘 대졌어. 여보, 무슨 말이야?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당신 발견한 건데. 그리고 모텔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봐봐. 몽둥이를 휘두르기 전에 남편 뒤로 찜질방이 있는 게 보였어요. 찜질방? 다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더니 찜질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더군요. 뭐야, 바람 피운 거 안 들키려고 언제 찜질방에 들어간 거야? 상간녀도 찜질방에 있는 거냐? 이것들이 날 바보로 하나? 여보, 아니라고. 나 여기서 일해. 사우나 탕 청소한다고. 탕 청소? 그래. 당신이 어제 화가 많이 나서 말할 기회 안 줬잖아. 내 뺨까지 날리면서 말이야. 나 여기서 부업해. 실은 치킨집이 장사가 아직 잘 되는 게 아니라서. 닥쳐!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상간녀 어딨어? 둘 다 잡아서 족치고 증거 남기고 이혼 소송할 거야. 당장 진실을 말해. 남편은 침착하게 두 손을 들더니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보여줄게, 여보. 당신이 봐야 할 걸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그이는 찜질방 입구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쇠막대기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입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찜질방 카운터에 앉은 여자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 아내입니다. 저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 김씨 와이프 미인이네. 반가워요. 김씨가 우리 찜질방에서 일 아주 잘해줘서 요즘 우리 남편이 편하게 놀고 있어요. 네? 그럼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 게 진짜 맞아요?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보고 싶으면 남탕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하네요. 남편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매점 아줌마한테도 절 소개했답니다. 아주머니, 제 와이프예요. 저 보고 싶다고 놀러 왔어요. 김씨가 자랑하던 그 대기업 아내? 우와, 얼굴도 미인이네. 김씨가 자랑할 만한 섹시야.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맞아요? 네. 탕 청소랑 찜질방 청소랑 숯도 나르고 몸 쓰는 건 다 하죠. 그동안 남편이 뽀송뽀송한 채로 집에 들어왔던 이유는 부업으로 찜질방에서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짚고 괜히 바람난 놈으로 몰고 간 거였죠. 그이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치킨집 장사 잘 된다며. 잘 되는 건 아니고 아직 보통이야. 매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장모님께 빚을 갚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찜질방에서 일했어.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간 거야. 그럼 내가 완전 못된 마누라가 된 거잖아. 당신한테 뺨까지 날리고 욕하고 바람난 놈이라고 몰았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당신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도 했고 나도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어. 미안. 내가 소심했어. 끝까지 대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여러모로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여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이 돈 좀 번다고 여자 사귀는 줄 알았잖아.
나도 참 한심하다. 남편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부터 하다니. 미안해, 여보. 아니야. 치킨집 망하게 두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고 찜질방에서 일한 내가 잘못이지. 당신한테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치킨집을 절대로 망하게 둘 수 없었어.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서 성공하고 싶었어. 이 바보야. 장사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시작했냐?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내가 청개구리잖아. 여보, 치킨집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절대로 안 망한다고 한 말 꼭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줘. 장모님께도 매달 돈 붙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이가 연거푸 실패를 하고 이제 겨우 소망하던 일을 시작했는데 망칠 수가 없어서 부업까지 하고 있다네요. 저는 모텔방에서 바람 피우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리고 싶었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찜질방 안에서 한숨 푹 잤어요. 그리고 아직 캄캄할 때 그이와 그곳에서 나왔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어떡하냐. 나는 잠 좀 자고 오후에 치킨집 가면 되는데 당신은 바로 씻고 출근해야 하잖아. 월차 내야지. 지금 정신으론 나가서 일 못해. 당신이랑 끝낼 거라 다짐하고 나왔다가 투잡 뛰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이 좀 심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이 이 모양이라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무시한 날들이 막 떠올라서 내가 사과하고 싶단 말이야. 그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서 잘리고 기술 배우고 얼마 못 가 때려치우고 사업하다 망하고 제가 그 빚을 다 갚은 걸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다 말하곤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시인했답니다. 여보, 내가 봐도 나 같은 놈이랑 살면 화딱지 나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믿어줘. 그래, 믿는다고. 근데 찜질방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만두면 안 돼? 11시에 치킨 배달이 뚝 끊기거나 한두 건밖에 없어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진 찜질방에서 일하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야. 치킨집 손님이 좀 늘어나면 그만둘게. 당신 이렇게 독한 면이 있었어? 정말 반전이다. 한심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나? 아니면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나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봐줘. 그렇게 남편과의 오해를 다 풀었고 진실을 알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그이는 바로 잠을 자지 않았고 분위기가 매우 러블리하게 되어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눴답니다. 회사를 다니며 퇴근하면 자동적으로 치킨집에 갔어요. 남편이 매출표도 봐주고 성공 가능성을 봐달라고 해서 모든 걸 오픈했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괜찮지? 지난달보다 22% 올랐네? 브랜드 없이 장사하는 것 치곤 아주 좋아. 다음 달에 들어갈 닭값이랑 재료비 빼고 순수익 따지면 못해도 400만 원은 되겠는데? 엄마한테 일부 빚 갚고 적금 들어도 되겠어. 역시 대기업 직원이라 다르네. 계산이 척척 되는구나. 기뻐하긴 일러. 이 정도 매출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당신 마케팅은 안 하지? 인터넷에 사진이랑 글도 올리고 리뷰 서비스도 팍팍 줘. 내가 인스타로 홍보 계속하니까 다음 달엔 더 잘 나와야 해. 거꾸로 매출 하락하면 문제가 큰 거야. 당신 치킨이 맛없는 걸로 간주해야 한다고. 이야, 아주 살벌한 조언이네. 알았어. 각성하고 열심히 할게. 맛 좋게 닭도 잘 튀기고 소스도 신경 많이 쓸게. 서비스도 팍팍 주고 말이야. 남편의 치킨집은 매달 상승했는데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이상으로 잘 나와서 찜질방을 그만둬도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치킨 한 가지에 올인한 남편은 홀 손님이 부쩍 늘어나 알바를 2명 뽑았답니다. 찜질방 일을 안 하니 새벽 2시쯤에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 엄청 힘들다. 오늘 정말 치킨 많이 팔았어. 수고했어. 엄마한테 빚은 다 입금한 거지? 닭 거래처랑 월세도 다 냈고. 다 했어. 당신 피곤할 텐데 눈 감고 들어. 나 임신했어. 그래. 남편은 나지막하게 대답하다가 헉 하고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방금 임신이라고 했어?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병원 가서 확인하고 왔어. 당신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해. 나 육아휴직해도 될까?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나 다시 치킨집 나갈게.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겠어. 아빠가 될 몸이니 더 부서져라 일하러 갈게. 여보, 오바 좀 하지 마. 퇴근하고 와서 왜 또 다시 나가? 그러지 말고 옆에 와서 내 배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거나 느껴봐. 남편은 손을 가져다 대더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 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느껴졌답니다. 이듬해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아주 길겐 못하고 몇 개월 신청했어요. 젖먹이를 바로 떼어낼 수는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남편은 가장이 되더니 오전에도 치킨집에 나가서 치킨덮밥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그럭저럭 맛있어서 학생들 상대로 저렴하게 판매했어요. 여보, 맛있다. 이거 잘 팔려? 어째 손님이 없네? 여보, 조금 전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었어. 점심에 초등학생들한테 치킨덮밥 40개 팔았다니까? 오, 이젠 제법 치킨 장인 같네?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치킨으로 자리 잡을 줄 왜 몰랐을까? 나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차리길 잘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때 당신이 못하게 말렸는데 내가 장모님과 짜고 몰래 치킨집 차렸잖아. 아우, 그때 당신 차가운 눈빛 볼 때 엄청 살벌했는데. 당연하지. 엄마 노후자금으로 장사한다는데 화가 안 나겠니? 아무튼 당신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여보.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와. 우리 딸이 아빠 보고 싶다고 맨날 뭐라 한단 말이야. 우리 딸은 아직 말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도 새벽 2시까지 하지 말고 자정쯤에 끊어. 그땐 배달 주문도 몇 개 안 나오잖아.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지. 우리 딸 잘 키우려면 이 아빠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으이그, 그냥 자정쯤에 와. 우리 둘째도 가져야지. 뭐, 둘째? 여보, 그러지 마. 딸아이만 잘 키우자. 둘은 힘들어. 나 회사 복직할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잔말 말고 우리 딸한테 동생 만들어주게 일찍 와라. 어? 나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이이가 내 말에 왜 이렇게 토를 많이 달지?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둘째가 가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40대라서 서둘러야 한다고. 그래, 우리 딸 예쁘지. 그래, 까짓 거 둘째 만들어보자. 집에 가서 잠자지 말고 기다려. 그이에게 둘째를 가지자고 한 건 핑계고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일찍 오라고 한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반에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저도 힘들지만 가장의 무게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걱정이 있는 분들, 자영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 온몸을 던져가는 가장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연이 됐으면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일게요. 앞으로 남편을 굳게 믿으며 잘 살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